오늘 할 거는 오버로드예요. 오버로드는 그냥 단순하게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적용하면은 일단은 기본 뿔뿔 메인 함수잖아요. 보통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얘를 함수명이라고 하죠. 함수 이름, 함수명. 여기 이제 리턴 타입 있을 거고, 함수명, 그리고 소바로 안쪽에는 뭐 매개 변수 쓰는 거고, 그리고 리턴 스테이트먼트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함수를 부를 때 얘를 붙여가지고 뭐 플러스 함수야, 뭐 메인 함수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의미의 함수명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치는 걸 오버로드라고 해요. 파라미터까지. 이걸 오버로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이제 함수명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시그니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함수의 시그니처다. 그래서 만약에 include cstdio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int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0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썼대. 이러면 돼요, 안 돼? 이러면 좀 이상한 문법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 안 하네요, 일단. 원래 우리가 아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은 이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세요, 웬만하면. 함수 실행한다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AAA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A, 뭐 B, 뭐 const C 이렇게 있대요. return 0이래.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AAA를 실행하고 싶어요. AAA 실행했어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뭐라 하진 않네요, 일단. 근데 이러면은 당연히 얘는 온전하게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인자를 안 주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또 뭐라 그러네요. 왜 뭐라 그래, 얘는? 간단하죠. 함수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대요. 그러니까 to view arguments 어쩌고겠죠, 이거. 그죠? 여기는 매개 변수가 3개인데 왜 인자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쓰려면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 이게 기본이었죠, 우리 사실 계속 쓰던. int v1은 10, 플롯 v1은 20. 이거 돼요, 안 돼요? 20.0. 얘는 실행은 뭐라 나와요? 대초에 redefinition이라고 뭐라 하겠죠. 재정의라고. 그렇죠. v1이 이미 있는데 왜 또 v1 만들어? 이거잖아요. 재정의라는 거.
이건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printf에서 %t 했을 때 v1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의 v1은 얘를 출력해야 되는지 얘를 출력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동일한 변수명을 갖고 있는 애들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메인 함수에서 안 만들면 되잖아, v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간단한 말인데, 동일한 변수명은 같은 브라켓이 뭐게요? 이거 브라켓이에요. 중괄호. 동일한 브라켓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동일한 변수명은 다른 브라켓 내에서 사용한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change를 만들었대. 이렇게 만들었대. return 0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기서 int v1은 20, 이건 문제 없잖아. 이건 상관없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만들면 뭘 안 하잖아. 이건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브라켓이니까. 근데 함수는 다르다요. 함수는 위와 같은 내용과 다르다. 함수는 파라미터 개수나 타입을 확인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요. 변수는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v1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인 거잖아요. 근데 함수는 달라요. 함수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int sum, int a, int b 라고 할 거고요. return a 더하기 b 할 거예요. int result는 sum에다가 100이랑 200 이렇게 줄 거예요. printf 해가지고 rs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답 뭐 나와요? 당연히 300 나오죠. 100 더하기 200이니까. 그죠? 당연한 거 하는 거잖아요. 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C, D라고 하자. C, D. 지금 다른 게 뭐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뭐예요? 그냥 매개 변수 이름이죠.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해? 라는 거예요. sum은 int sum, int는 함수에 본문이 있다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캐치를 잘 해야 되는 게 int sum, int 이거 뭐죠? 얘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return 타입이랑 함수명이랑 parameter 타입을 본다는 거잖아요. 얘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이딴 건 안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얘네들을 같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int, sum, int가 같아인 거잖아요. int, sum, int가 같아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야.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얘가 A인지 B인지 뭐 C인지 D인지 이건 별로 따지지 않아요. 얘.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다르다면 이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네. 그쵸? 되게 간단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헷갈릴 일이 사실 없어요, 여기. 여기서 썸 실행할 때는 이놈 실행하는 거고, 여기서 썸 실행할 때는 이놈 실행하는 거잖아. 파라미터의 개수랑 타입이 맞는 놈들을 찾아가는 거죠, 각자. rs, int rs, 이건 안 되죠. 그럼 300, 600 잘 나오죠. 그죠? 이게 오버로딩의 기초예요. 오버로딩.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요. 썸이랑 썸3랑 이렇게 안 나눠도 된다고. 얘네들은 다른 함수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얘가 캐치했던 게 int sum int int였죠. 근데 얘는 int sum int int int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지 않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써놓은 거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이름은 요 sum인데 얘가 판단하는 이름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함수의 시그니처까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얘는 다른 함수가 맞는 거죠.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을 확인해서 어떤 함수를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게 이제 오버로딩.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지. OOP 특징 중에 우리 맨 처음에 한 게 추상화고요. 그 다음에 상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 이런 걸로 이제 캡슐 뭐 이런 거 했었고요. 얘는 마지막 거 다형성. 다형성이 뭐예요? 다형이 뭔 말이야? 형태가 다양하다잖아요. 이거 영어로 아마 폴리모핑, 뭐 폴리모피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형태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여전히 안 되겠네요. 이딴 식으로 만들면. 얘는 지금 리턴 타입도 같고 파라미터 타입도 완벽하게 동일한 아예 같은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바꿨대요, 이렇게. 얘 뭐라 그래요, 지금까? 반환 형식이라는 게 리턴 타입이에요. 리턴 타입으로만 구분되는 함수를 오버로드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리턴 타입만 다르다고 안 쳐줄 거야,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타입까지 하나 다르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 이제 프린트해도 sum int랑 실행된 거고 여기선 sum이랑 int 플롯이 실행된 거고 int가 실행된 거고 이런 느낌에다가
플롯이니까 플롯 f는 sum 100이랑 3.14랑 해가지고 얘는 f 했는데 3.14? 아 이거 플롯 말고 더블로 하자. 그래, 더블로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된다는 거지. sum f 3.14 이거 d네. f로 해야 돼. 실수니까요. 그럼 됐네. 그러면은 각자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리턴 타입이랑 뭐야 저거 파라미터 타입에 맞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좀 이상한 거 있죠. 3.14가 3.13999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0.99999 이거 1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근데 그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플로팅 넘버니까잖아요. 3.14가 우리가 아는 3.14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왜 지수 가수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3.14는 3.14가 아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했었잖아. 3.3 더하기 3.3 더하기 3.3은 9.9가 아니다 였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결과값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뭐 플로웃으로 해서 오버로드된 함수 sum 함수 sum int ab 더블이 맞네 이건.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던가 이러면 되지 않을까? 플롯? 됐다. 이러면 문제 없네. 플롯으로 해도 여기 이거 F 써줘야 돼요. 플롯은. 플롯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더블로 그냥 해서 처리를 해도 될 거고. 함수 이름은 다 똑같지만,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알던 함수 이름은 그냥 진짜 함수를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얘가 처리할 때는 여기 시그니처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생성자도 똑같이 함수 취급이에요. 그냥 생성자도 임자 이런 거 넘길 수 있잖아요. 파라미터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오버로드? 여기서 말하는 오버로딩은 파라미터의 아니지? 리턴 타입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에 따라서 함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클래스 내부의 함수도 동일. 생성자 함수로 취급하고 동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건 내릴까? 클래스가 여러 개의 생성자를 가질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죠. 생성자
또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파라미터 타입을 다르게 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소스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봅시다. crt secure no warnings include cstd ao include c string int main 안녕.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비슷한 거 해봅시다. 스튜던트 퍼블릭 그리고 뭐 int 학생 번호가 있대. 스튜던트 넘버 스튜던트 넘버 좀 최대한 쓰던 걸로 해봅시다. 번호랑 스튜던트 네임 이렇게 해보죠. 번호랑 이름이 이렇게 있대. 그리고 스튜던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 거야. 스튜던트 넘버는 0인 거고 스튜던트 네임이 아니라 str copy 써야지. string copy 스튜던트 네임에다가 결수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해당 클래스로 객체 하나 만들면은 이 내용이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스튜던트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int 스튜던트 넘버 그리고 스튜던트 넘버 컨스트 차 스튜던트 네임 이렇게 하죠. 그리고 this의 넘버 n은 스튜던트 넘버 str cpy this의 name n은 스튜던트 name 이렇게 넣었죠. 총 생성자는 2개 있는 상황. 그리고 얘는 print info void로 만들자. void print info print f 해가지고 %s 학생의 1은 %t다. 스튜던트 네임 스튜던트 넘버 이렇게 가자. 자, 스튜던트 클래스로 뭔가 하나 만들면은 일단 이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둘 다 생성자니까. 대신에 얘도 메서드, 지금 함수라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가 될 거고, 얘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네요. 두 가지 버전의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 건데, student s1은 new student 이렇게 할 거고요. s1한테 print info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이 상태에서는 김철수 학생의 학번 0이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요거 컨트롤 클릭하잖아요. 컨트롤 클릭하면 얘가 지금 가능하죠. 얘가 실행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스튜던트를 하나 만드는데 s2로 만들었어요. 스튜던트 s2 new 스튜던트 얘는 뭐 학번이 10이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이름이 김민희래. S2한테 프린팅포 같은 거 시키면은 진짜 얘 같은 경우는 요게 하이라이팅 되죠. 이 아래 방식으로 하면 이 두 번째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 즉 이렇게 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개 변수가 없는 쪽으로 찾아가는, 또 매개 변수가 있는 쪽으로 찾아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얘는 1번, 얘는 2번 이렇게 찾아간다. 생성자도 지금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겹쳐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를 이름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다른 생성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보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객체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실행되는 생성자를 다른 방향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뭐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했던 요거 sum 함수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얘를 sum 취급하면은 그냥 매개 변수 없는 함수랑 매개 변수 있는 함수 대신에 함수 명만 똑같은, 함수 시그니처는 다르지만 한 가지 더. 소스 2. 좀 가져올까? 소스 1에서 소스 2를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거예요. 연산자 오버로딩. 연산자 뭐야? 연산자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을 오버로딩 할 건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 자료형에만 유효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자료형이라는 거는 우리 뭐 쓰는 int, float 이런 애들, 정수형, 또 실수형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이 행위를 클래스가 가능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클래스 벡터 이런 걸 쓰고 싶어. public float x 값이 하나 있고요. float y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다 뭐 할 거냐면은 벡터 플롯 x 플롯 y 이거고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돼요? 생성자가 되죠. 그렇죠? 벡터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함수니까. 그래서 this의 x에는 넘겨받은 x 값을 줄 거고 this의 y에는 넘겨받은 y 값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벡터 연산을 할 때 x는 0.0 f y는 0.0 f 이렇게 할 거야. xy 아니지, 얘는 저기지. x y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순서상 여기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어요. 그냥 생성자가 없는 거랑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없는 거랑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있는 거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 벡터 v1 벡터 v2 이렇게 할 거예요. 벡터 v1, 벡터 v2. 이 상태에서 v1에다가 뭐 할 거냐면요. 벡터 100, 200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벡터 1, 2 이렇게 할 거예요. 100, 200, 1, 2. 근데 그냥 우리 수학에서 이제 보통 x축, y축 이렇게 그리잖아요. 100, 200은 뭐 한 이쯤 있을 거고 1,2는 뭐 한 이쯤 있겠죠. 그쵸? 그냥 평면상의 좌표로 나타냈을 때 아니면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축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Z축이 있을 거고 하나 더 추가된다면 여기서 보통 여기 W 있을 거고 이렇게 계속 축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평면 밖에서. 이때는 평면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얘 더하기 얘. 이거 하잖아요, 수학에서. 벡터값 연산하는 거. v1 더하기 v2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100, 200이랑 1,2랑 더하고 싶어요. 좌표 연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얘를 벡터 v3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겠죠. 왜 뭐라 안 돼요? 내가 뭐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피연산자는 v1이나 v2 같은 애들을 피연산자로 하죠. 연산되는 놈들. 여기서 쓸만한 플러스는 없는데 하는 거예요. 피연산자의 형식이 벡터 플러스 벡터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 자료형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연산함?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연산하는가?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기본 연산자가 아닌데 어떻게 연산해? 이거예요. 벡터가 뭔지 아시겠죠? 수학 시간에 한 번쯤은 봤을 이런 거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그냥 벡터 연산 기본이잖아요.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은 이거
뭔지 알죠? 이게 그냥 벡터 연산을 하고 싶다 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섞어야 된다 인 건데, 이유는 뭐냐면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은 기본 자료형, 그러니까 인치 더하기 인치, 뭐 플롯 더하기 플롯 이런 애들은 가능하잖아요. 문장 더하기 문장 이런 거 가능한데, 여기서는 지금 없는 형식인 벡터 더하기 벡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방금 내가 만든 거잖아. 벡터 클래스는. 그러니까 2차원 벡터끼리 연산을 하고 싶다가 목적인 걸 만들어야지. 왜냐면 애초에 100,200 이게 기본 자료형이에요. 아니죠. 1,2 이게 기본 자료형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에 적용이 기본 자료형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놈이니까 벡터 오퍼레이터 플러스 여기다가는 벡터 앰퍼샌드 v1 벡터 앰퍼샌드 v2 return 벡터 v1 점 x 플러스 v2 점 x v2 점 x 그치? 그리고 v1 점 y 플러스 v2 점 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서 리턴하면은 벡터 연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능해요. 걔는 이렇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100 더하기 1, 200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0 더하기 1, 200 더하기 2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하는 연산인데 내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서 만들어냈어. 없어서 만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기호는 새로 내가 창조한 연산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플러스는 원래 그 인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같은데 뜻이 두 개인 연산자가 되는 거니까 연산자의 오버로딩이 맞는 거죠. 다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 보이드 프린트 인포 같은 애들 이렇게 프린트 %.f %.f 하면은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할 거고 x랑 y랑 이렇게 x, y printing for x, y printing for x, y 얘는 왜 안 되지? x가 없다고? x는 여기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x, y 여기다가는 프린팅 포를 할 때 플롯 x랑 플롯 y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하자.
이 벡터라는 애는 프린트 인포도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v3에 프린트 인포를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이 x값, y값 해봐. 아니, x, y를 줘야지. 그러면 x, y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여기 x, y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야 되는 거. v3의 x랑 v3의 y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101, 202 연산이 완료가 됐죠.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하고를 만든 오퍼레이터가 수행해서 그 안쪽에 있는 프린트 인포를 넘겨줄 때 v3의 x, v3의 y에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v3의 x는 v1의 x 더하기 v2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y로 고쳐도 똑같은 거고, v3의 y는 v1의 y 더하기 v2의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v3의 x, v3의 y. 그러면은 이 연선을 마친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게 되는 거다. 요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당장 만들어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랄까 교양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은 얘는 정적으로 할당했을 때만 동작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반대로 말하면 동적으로 할당했으면 동작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택에다가 쌓아놓은 정적 할당한 놈들 있죠. 걔네들 가지고서만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수 있죠. 왜 우리 메모리 얼로케이트 했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요거는 사실 힙에다가 쌓는 그 힙에다가 할당받는 내용이었잖아요. 동적 할당할 때. 정적 할당도 이거는 이제 스택 얼로케이티드 라고 해요. 스택에다가 할당받는. 또 우리 만드는 그냥 int a, int b 이런 애들 자동 반납, 자동 할당 이런 애들이요. 스택 얼로케이티드 된 놈들만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냥 좀 직관적이어야 된다라는 특징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보통 이건 주석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군가 이거랑 관련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았어. 근데 갑자기 이걸 쏴보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되죠. 아, 이거 V1의 X 좌표랑 V2의 X 좌표랑 V1의 Y 좌표랑 V2의 Y 좌표랑 더해서 더한 결과 넣고 뭐 그 결과 이제 출력하면은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그냥 벡터 덧셈 그냥 벡터 덧셈 해주는 애야 하면은 그 말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안 떠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이런 연산자 오퍼레이션은 그러니까 오버로딩은 주석이 필수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연산자가 오퍼레이터니까.
이런 거랑 이제 좀 많이 비교해서 써먹는 게 그런 거? 스칼라 입생? 스칼라 곱셈? 같은 거? 요거. 보통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쪽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쓰긴 하는데, 확실히 좀 뭐랄까, 그냥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런 영역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한번 봐야겠다. 자바 스칼라고 이라고 하면은 자바 대장 스칼라 강조 계산기. 그래, 자바로 보면 나왔나? 잠깐만, 이거 내가 좋은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치면 나오네. 스칼라고 있을 텐데 나오네. 이거 배열이잖아. 계속 보는 거잖아. 아니다. 봐봐. 스크립트. 이거 좀 빡셀걸? 그래서 프로그래머스에 문제가 생겼네, 이게. 그래서 그 얘기만 하고 있구나. 원래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 여기 있네. 이런 행위를 쓸 때마다 해야 돼요.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내야 돼, 애초에. 좀 빡세거든요, 원래. 길고 어려워요, 이러면. 내가 말해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섞어주진 않았네, 여기서.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내는 게 원래는 이제 좀 힘든 건데, 여기선 예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퍼레이트를 그냥 만들어서 써버리면 된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연산적 오로 등을 사용하는 게 C#. 이거는 C++의 좋은 기능을 약간 빼갔다고 보면 돼요. 이게 계승이라기보다는 많이 좀 빼갔다. 왜냐면 회사가 다르니까.
회사가 다르다. 아무튼 C++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지? 그래. 그냥 얘는 그냥 C 언어에다가 여러가지 추가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만든 거고, 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정하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뽑아온 거예요. 좋은 거. 얘는 뭐 계승 뭐 이런 거는 않아요. 대신에 C++에서 좀 많이 가져왔어요. 뭔가. 근데 C샵에서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을 사용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C++만큼 자유롭진 않아요. C++이 자유도가 좀 더 높아요. 이 오버로딩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있다 정도? 플러스 기본은 내가 하나 더 만들었다. 의미가 두 개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곱으로 했다. 그럼 여기서 곱을 쓰지만 사실 돌아가는 거는 이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가 같죠. 근데 이거 뭐 당장 쓸 일은 없겠지. 보통은 여기서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뭐 add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직관적이고 편하고 훨씬 빠름. 이게 장점이에요. 빠르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걸 마주칠 수도 있어요. 아까도 프로그래머스 어쩌고 있는 걸 봤었는데 백준이나 아니면은 그런 알고리즘 문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계속 그냥 묵혀놓고 계속 돌려 쓰면 돼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것 갖다 써도 되고. 구현할 일은 없어요. 이게 사용하긴 많이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도. 근데 구현은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현되어 있는 거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잘. 이미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C++ 뭐라 하지? C++ 연산자 오버로딩 라이브러리 하면은 얘네가 제공해 줄걸? 이렇게 사용법 같은 거 알려주고. 뭐야 이건 그냥 이런 거 그냥 쭉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거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얘네들도 또 지들이 만든 거 아니고 그냥 가져온 애들도 많아요. 이거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위에 거 한 줄이랑 아래 거 한 줄. 이거
돼요. 101이랑 202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바뀐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앰퍼센드를 지웠다밖에 없잖아요. 좀 차이가 있는 게 요 위에 놈은 갑복사가 일어나고 아니지? 그치? 얘는 이제 주소 복사가 일어나는 거고 얘는 갑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소라는 말이잖아요. 주소값 자체를 파라미터로 받는 거고 얘는 그냥 값만. 그냥 이렇게 남겨놓을까? 얘를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값 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되는 거는 주소 복사. 앰퍼센트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작이 뭐랄까 퍼포먼스가 좋다.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는 그냥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여기 뭐 들어있어 저기 뭐 들어있어 이게 아니라 주소 자체를 넘겨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성능이 좋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은 아마 2박 3일 걸릴걸.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세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예요. 공개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공개된 어떤 것들을 내가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걔네들도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만약에 뭐 저작권 이런 게 걸려 있다 하면은 거기 이제 그 라이센스가 붙어 있을 건데 그런 거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 같은 거에서 또 많이 사용하죠. 요걸 많이 쓰는 분야가 이제 게임 쪽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자체가 평면이잖아요.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벡터 연산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평면상에 나타낼 때 뭐 기타 등등 많이 쓰는 개념이라서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또 그래. 스칼라 연산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방향성 있는 벡터 연산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스칼라는 애초에 뭐예요? 얘는 이제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어떤 수치를 나타내. 그러니까 얘는 실수값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키를 네 몸무게를 너의 질량을 수치로 나타내봐 했는데 그게 정수값이 될 수가 있나? 라는 거죠. 정수값이 될 확률보다는 실수가 훨씬 더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 연산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건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잠시만요. 좀 더 쉬운 거. 이거 좀 너무 어려우려나? 이거
여기 소스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얘를 여기다 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소스 코드 있잖아요. 제 거. 저도 여기다 복사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벡터와 스칼라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3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벡터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도 z라고 하나 더 줄 거예요. 그래서 벡터3라고 할 거고,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3차원 벡터의 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퍼레이터를 뭐 어떤 거든 좋아요. 곱셈이니까 이런 오퍼레이터는 더 좋겠죠. v1에 x 더하기 x 양 총량 그리고 이렇게 보자. 10, 20, 30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좌표에 나타낼 때 10을 걸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3차원)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x, y, z. 그렇죠? 그럼 10, 20, 30은 뭔 말이야 이게? 여기 뭐 10이고 y가 20이래요. 한 2배 되나? 아니 이쯤 할까? 이게 20이래. 여기가 20이래. z가 30이래. z 30이면 여기서 이만큼 와야 되죠. z가 30이래. 그럼 이거 좌표 어떻게 찍어요? 일단 얘네끼리 이렇게 찍으면 여기 찍힐 거고, 또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되죠. 그럼 대충 한 이쯤 찍히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아요 이거? 10, 20, 30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좌표에 표현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거 곱하기 10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해요. 벡터의 곱. 벡터와 스칼라 연산. 왜냐면은 지금 이 10, 20, 30은 벡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이라는 양을 곱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얘는 좌표고요. 얘는 정수예요. 좌표 및 정수를 곱하고 싶대요. 그러면 기본 연산자로 이딴 게 될 리가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뭐 이딴 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은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오퍼레이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방금 전에 제가 만든 이 벡터 덧셈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스칼라와 벡터의 연산을 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랑 이런 모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일단은 받아들일 변수는 3개 정도. z는 0.0 라고 할 거고, 얘는 플롯 z, 키스 z는 z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xy z 플롯 z 그리고 0.2f, 0.2f 그리고 xy z. 그러니까 지금 좌표가 2개에서 3개가 됐으니 0,20, 10,20,30이니까 하나씩 늘려주는 거고요, 저는. 왜냐면 방향을 나타낼 때 아까처럼 뭐 10,22게 아니라 이런 Z축으로의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랑 이 오퍼레이터 부분만 살짝씩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지워도 되고 여기 집어넣고 벡터 3 오퍼레이터 곱으로 갈게요. 오퍼레이터 곱.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이거 봅시다. 아까는 이게 아까 상태잖아요. 벡터 값이 2개가 있었어요. 100,200이랑 1,2랑 이렇게 2개. 얘네끼리의 덧셈을 구했다면 지금은 10, 20, 30 곱하기 10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값 하나는 요거여야 되고 값 하나는 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얘를 표현을 해보면은 벡터 3로 만든 V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10, 20, 30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벡터 3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가능한 거죠. x, y, z가. 그 다음에 v2는 사실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벡터 값 2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벡터 3의 리절트로 그냥 할게요. 리절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v에다가 10을 곱한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rs의 프린트 인포, rs의 x, rs의 y, rs의 z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10, 20, 30 곱하기 10이 맞잖아요. 이 결과가 지금 리절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리절트한테 이거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오겠죠, 값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곱셈 오퍼레이터는 벡터 3랑 인트 이딴 걸 계산을 못해. 뭔 소리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이거는. 첫 번째, 벡터 3로 요거 하나 받아오면 될 거고, 지금 이 연산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의 타입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거는 사실 정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플롯이나 더블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요. 그러면은 벡터 3를 이제 연산을 할 때는 v의 x 곱하기 s v의 y 곱하기 s v의 z 곱하기 s를 하면 연산이 끝난다고요. 이렇게. 그럼 10, 20, 30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100, 200, 30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거 답이 그냥 각 좌표에다가 10씩 곱해줘서 다시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간 100콤 여기 이제 여기 만약에 100이 이렇게 10 만약에 100이 여기 있다. 그리고 뭐 200이 여기 있다. 그리고 뭐 300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연결하면 되잖아. 잠시만. 100, 200. 그러면 한 이쯤 될 거고.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200이니까 여기까지. 얘네끼리 한 이쯤 나오겠네. 100, 200, 300. 이거 뭐 그림이 막 좀 조잡하긴 한데, 이거에 원래 갖고 있던 좌표 10, 20, 30의 10배는 100, 200, 30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원점에서 멀어진 이만큼이 이제 길이가 총 10배가 차이가 나겠죠. 3차원이니까. 3차원? 10배? 높이니까 10배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네. 아니다.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이 만약에 1이다. 아니, 반지름? 너비가 1인 직사각형이라면, 아니, 정육면체라면, 한변에 변의 길이의 차이가 2니까 1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아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 아무튼 이런 분야에서 쓰인다.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그냥 고등학교 내용을 좀 까먹어서 그래요. 좀 이르면 중학생들. 오버로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좀 더 남아서 일단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합시다. 지금 할 거는 라이딩인데요. 소스부터 소스 3까지는 오버로딩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소스 4는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로딩은 다양성 중에서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놈들을 말하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뭐냐면은 부모 클래스의 특정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정의. 리데피니션 하는 것. 오버라이드.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오버라이드 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나오니까 상속이 들어간다는 거죠. 퍼블릭. 인트 렉스 이렇게 있고, 차, 네임, 뭐, 200, 뭐 이렇게 있대. 220. 애니멀. 생성자 하나 만들고, 여기는 인트 렉스랑 컨스트. 차, 포인터, 네임 이렇게 받을 거고, 디스에다가 렉스에다가 렉스 넣을 거고요. 네임에다가 네임을 넣을 거예요. 안 되겠구나. 스트링 카피 써야 돼. 디스 네임에다가 네임. 그러면은 C 스트링 C 스트링. 이렇게 하나 클래스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person이라는 애 하나 만들 거고, 애니멀의 상속을 받게 할 거예요. 그럼 부모 클래스가 애니멀이고 자식 클래스가 person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번에 뭐 했지? 레지스트리 넘버, 레지스트 넘버, 자식자까지. 그리고 얘는 person의 생성자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없앨 거예요. const registry number 라고 할 거고, 얘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지금 그냥 클래스 2개 있는 거고요. 애니멀의 기본 생성자가 없다고. 뭔 말이지? 애교 변수 const regist number 애니멀의 기본 생성자가 왜 뭐지? 애니멀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없다. 상속을 받았는데 왜? 그래 여기 이거 빠졌다. 애니멀에 이랑 사람 이렇게 넣어줘야지. 부모 생성자 먼저 실행이니까 얘가 실행될 그 재료를 줘야 될 거잖아요. 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가 2개. 사람 클래스는 동물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의 능력을 물려받았다잖아요. 그렇죠? void print info를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printf를 해가지고 뭐 다리 개수는 %t x printf 이름 name 이렇게요. 이 printinfo라는 함수는 부모 거죠.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person으로 만든 클래스도 printinfo 같은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거 먼저 해놔야겠다. define crt secure no running 이러면 문제 없겠지? 뭐야?
잘못해놨나? CRT, secure.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or 여기도 S다. 이거 S다. 그치? 됐다. earnings랑 여기 S. 프린트 인포에 집중을 좀 해보세요. 프린트 인포는 부모 거예요, 지금. person 안에는 없지만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person으로 new person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왜 안 돼요? 이때 실행되는 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인자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register 넘버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면은 생성이 될 거고, T1에 print info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이 new가 실행될 때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 register info 1, 2, 3, 4, 5, 6, 7, 8을 전달받고 부모의 생성자를 먼저 실행하겠죠. 2랑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print info 할 때 2랑 사람 나오는 거고, 이 안쪽에서 register number가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와요? 얘는 print info를 한 거는 사람인데 부모의 능력을 그냥 갖다 쓴 거잖아요. 이만큼이 부모고 이만큼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보이고 있는 게 주민번호라는 속성인 거죠. 주민번호는 부모한테는 없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 생략되어 있을 거고, 프린트 인포도 여기 들어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따로 써주지 않아도 실행이 되는 이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P1에 프린트 인포를 누른다는 거는 사실은 이걸 누르는 게 맞지만 이 자체는 부모한테서 나온 거니까 부모의 프린트 인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민번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린트 인포를 하는데 주민번호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프린트 인포에다가 주민번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registry number 이렇게요. 주민번호 나오죠. 그럼 1, 2, 3, 4, 5, 6, 7, 8로.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한테도 프린트 인포 있고요. 자식한테도 프린트 인포 있어요. 근데 지금 모양 보면 어때요? 프린트 인포만 따져보면 이만큼이랑 이만큼 따져보면 어때요? 이 아래 게 뭔가 더 내용이 많죠. 주민번호라는 속성을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 이놈은.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꼴이 어떤 꼴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부모 걸로 애니멀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는 A1 합시다. 그럼 사실 얘는 주민번호라는 거 이딴 거 없고 뭘 넘겨주면 되냐면 렉스랑 네임 넘겨주면 되죠. 얘는 뭐 2개 닭이래. 그럼 A1한테 프린트 인포 시키면은 얘는 프린트 인포 자기 거
그러니까 애니멀 거 할 거란 말이야. 사람 같은 경우는 요 프린트 인포가 실행된 거고, 맞죠? 아, 이것도 써줄까? 여기다가 프린트 사람 인포 함수 실행. 여기다가도 써줄까? 이거는 동물 인포 함수 실행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사람 인포 함수 실행하면은 요거 실행되는 거 맞잖아요. 얘가 먼저 실행이니까, T1이 먼저 실행이니까. 그 다음에 A1한테 프린트 인포 하면은 동물 인포 함수 실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걸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펄스는 애니멀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프린트 인포라는 함수가. 그치만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기능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긴 주민번호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라는 이유로 얘가 프린트 인포를 하나 더 만든 거죠. 똑같은 이름으로 재정의를 한 거죠. 상속받은 건 무시하고. 이게 오버라이드예요. 부모 클래스의 특정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 이 프린트 인포 함수를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재정의한 거잖아요. 덮어쓰기를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 클래스에 어떤 특정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걸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이어받겠대요. 이렇게 상속을 받겠대. 상관이 없죠. 대신에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겠지. 왜냐면 부모가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겠지. 얘가 이제 부모고 얘가 이제 자식이라면.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나 이거 물려받은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다른 걸로 덮어쓰기 해야겠다. 물려받은 거 그냥 무시하고 다른 걸로 써야지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오버라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양이 똑같은데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다형성의 개념에 맞아요.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드랑 오버라이딩이랑 보통 엮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둘 다 다형성이에요. OP 특징 중에서 다형성. 아까 했던 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OP 다형성 이런 거 보면은 그래 나오네. 폴리모피즘이라고 나오잖아요. 형태가 다양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버로딩 하나 있고 이미 사용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메소드를 또 정의해서 쓰는 것. 또 오버라이딩 나오죠.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 즉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메소드는 함수예요.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다형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대표적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보면
메소드의 다형성 쪽이겠죠. 객체의 다형성은 이제 오버라이딩 쪽이 될 거고, 메소드의 다형성은 오버로딩 쪽이 될 거고. 이름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아예 다른 개념이라서 그렇게 막 못 해먹겠다 싶진 않을 겁니다. 이거 일단 함수의 변화, 그리고 생성자의 변화, 그리고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 연산자 오버로딩의 쉬운 예시, 근데 만들 필요는 없다 굳이. 그리고 얘는 이제 상속에서의 오버라이딩, 즉 덮어쓰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다양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OOP의 4가지 특징을 다 다뤄봤어요. 추상화, 또 캡슐화, 상속, 그리고 다양성까지 한 거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합시다.